36, 37페이지로 딱 넘어가면은 네. 갑자기 일자리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차상위 5개 자치구죠. 차상위 5개 자치구 보면은 송파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 다 뭐죠? 광역 거점. 네. 광역 송파, 중심지. 네. 잠실, 삼성 광역 거점, 마포, 상암, 강서구, 마곡, 금천구로 가산, 대림, 광역 거점이 있다. 얘네들은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다음 앞으로 5년 후에 뭘 예상할 수 있죠? 다음 광역 거점이 어디에 몰려있죠? 서울 동부권에 몰려있잖아요. 네. 청량리, 왕십리, 성동, 상계 광역 거점이 서울 동부권에 있죠. 네. 걔네들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법합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2040 도시계획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오래전도 아니죠? 2030 만든 게 2014년인가요? 2014년에 만들고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옛날 80년대 아마 최초 지정이 됐을 거예요. 네, 80년대 그렇습니다. 최초 네. 지정돼서 공식적으로는 다섯 번째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죠. 2040 계획이.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도에 법정화되었다. 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 90년, 그리고 97년, 2006년, 그리고 최근에 201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1년도, 90년, 그리고 97년, 2006년 토울이 좀 길죠. 그러다가 2014년에 2030이 만들어졌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그리고 23년도 2040이 나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정했을 때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수정을 가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사실 이 2030 계획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조례 개정이 없었으니까. 쭉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40이 갑자기 나왔다. 23년도에. 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2030에 비해서 크게 바뀐 건 없을 것이다.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디테일하게 바꿀 시간도 없었고 바꾸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뭘 바꿨을까요? 아마 거시적인 틀 그 정도만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쭉 이렇게 분석을 들어가 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교체된 거잖아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딱 와서 서울 행정을 딱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과거에 서울시장 했을 때랑은 좀 다르게 행정을 하더라. 그게 뭐냐? 생활권 계획 체제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시스템이 바뀌었더라.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쩔 수 없이 2040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왜? 도시기본계획대로 행정을 하도록 이제 서울시가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저기서 브리핑하고 언론에 얘기한 것처럼 비욘드 조닝 그리고 네. 이제 보행 일상권 굉장히 강조하죠. 거기 하나 또 지천 르네상스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거점은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아마 기존의 2030의 거점을 그대로 활용하고 신규 거점 물론 등장하겠지만 기존 굵직굵직한 거점은 그대로 활용할 거고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살을 붙이는. 그럼 어떤 살을 붙이는지 이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4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본질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단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비욘드 조닝, 두 번째, 보행 일상권 뭐 이런 것인데 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면서 대체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계획 포탈이라는 사이트인데 네. 서울시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각종 고시문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죠. 뭐 도시계획 관련된 각종 고시문 도시계획 포탈로 통합하겠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여기는 바로 금호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금남시장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시장입니다. 예, 서울 네. 성동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재개발 사업지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업지가 여기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여기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그때 당시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라고 된 그런 구역이 있는데 총 두 개의 사업지가 있는데 왜 여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가 중요한 거점입니다. 거점이기 때문에 서울도시계획 포털에서 따로 표시를 해뒀죠. 네. 네, 금남시장을 거점으로 두고 그렇다면 여기에 저층부의 상가를 이렇게 도입하고 왜냐하면 원래 여기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시장을 뒀기 때문에 시장 상권을 링결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주상복합 건축물들을 만들겠다.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은 뭐다? 낙후된 지역이죠. 낙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 때문에 예를 들면 내면 금호 하이리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이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죠. 거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완료가 되어야 그래야 이 꼬불꼬불한 이 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길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보행 네. 일상권이죠. 예. 이게 보행 일상권이고요. 근데 그러면 비욘드 조닝은 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렇게 됐으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아파트는 여기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여기다가 펜스를 아예 쳐놓고 폐쇄형 아파트를 만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명금호 하이리버 주민들은 만약에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되면 이렇게 삥 돌아서 거점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젠 좀 달라집니다. 이 재개발 구역에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도 펜스를 치지 않고요. 개방형으로 이렇게 도로를 뚫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지 중앙부에는 일부러 아파트를 좀 높게 지어요. 높게 짓고 저층에 또 상가 같은 거를 지어서 문화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고밀도로 이렇게 개발을 가능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 기존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를 완전 획일적으로 만들어놔요. 뭐 최대 35층이면 35층에서 완전 반듯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달라지는 용도 지역, 그러니까 비욘드 조닝에 따르면요. 여기는 최대 50층, 뭐 여기는 20층 그렇게 해가지고 유연하게 층수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층수는 35층 똑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중심지는 높게 짓고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순수한 아파트 거주지는요 낮게 짓고 뭐 그렇게 용도를 유연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비욘드 조닝의 개념입니다. 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어쨌든 조망권이에요, 조망권. 네, 그래서 조망권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땅의 용도가 아무리 상업지역에도 높이 지을 수 없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제한이 그렇게 있지 않고 뭔가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뭔가 이 기술적으로 뭔가가 있다 하면은 거기는 다시 제용 종류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 하나의 바운더리에 획일적으로 35층을 부여하지 않는다. 비욘드 조이닝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소셜 믹스잖아요. 소셜 믹스. 네, 높이 짓는 대신에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누구는 50층을 지을 수 있고 누구는 35층, 누구는 15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사업성을 보존해 주는 게 또 핵심이거든요. 사업성이 없으면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 핵심이 뭐죠? 결국은 소셜 믹스. 즉 임대를 많이 섞어야 된다. 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죠? 비욘드 조닝 보행 일상권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개발 방향은 신속 통합 계획을 하거나 모아타운을 하거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석간, 여의도 한양아파트 국제금융 특화 주거단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국제금융 특화 주거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국제금융 특화 주거단지 일자리도 같이 도입을 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비욘드 조닝 개념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 금융 종사자 주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기존 주민들만을 위한 조합을 위한 그러한 재건축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고려한 주거 복합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의도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게 딱 여실히 드러나죠. 네. 여의도를 국제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홍콩처럼. 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가장 본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 위치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이죠. 역세권이고 그리고 상업시설 이렇게 두고 여기 이게 도로망을 네, 구축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공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공공업무시설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순수한 아파트였어요. 순수한 아파트였는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하면서 공공업무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뭐 생활 SOC 같은 거겠죠. 여기에 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놓든지 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놓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놓든지 그거는 서울시 마음입니다. 사실. 네. 자, 그럼 이제 도시기본계획 27페이지 보면은 네. 한강 이남으로 최초에는 확산이 된 거죠. 네. 강남 1970년 강남 개발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해가지고 강남으로 서울을 이제 확장한 겁니다. 네. 확장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쭉 이제 지지부진한 설명 가다가 36, 37페이지로 딱 넘어가면은 네. 갑자기 일자리를 보여주는데 서울의 일자리 중심지라고 하면 강남구,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가 워낙 유명하죠. 네. 이 서울 도심권의 일자리다. 실제로 도심 거점이기도 하죠. 중구나 영등포나 이 종로구나 강남구 이런 데는 서울 도심 거점인데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5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GRDP를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상위 5개 자치구의 일자리 비중은 비슷비슷하다. 과거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뭐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는 뭐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차상위 5개 자치구죠. 차상위 5개 자치구 보면 송파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 다 뭐죠? 광역 거점. 네, 광역 송파, 중심지. 네. 잠실, 삼성, 광역 거점, 마포, 상암, 강서구, 마곡, 금천구로 가산, 대림, 광역 거점이 있다. 얘네들은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앞으로 5년 후에 뭘 예상할 수 있죠? 다음 광역 거점이 어디에 몰려있죠? 서울 동부권에 몰려있잖아요. 네. 청량리, 왕십리, 성동, 상계 광역 거점이 서울 동부권에 있죠. 네. 걔네들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과시하겠구나. 그걸 또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39페이지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이제 빌드업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언급이 될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39페이지에 특히 노후주택의 비율은 노원구, 양천구, 용승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인데 네. 그 밑에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서울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특히 전두환 정권 때 집중적으로 개발한 상계주공, 청동주공이나 중계주공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계 8, 9, 10동, 뭐 잠실 7동 이런 곳들이 건축연한이 30년 초과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특히나 서울 강북 지역의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이 슈퍼블럭들. 슈퍼블럭이라 하면 반듯하게 골목이 형성된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중구난방으로 형성된 그런 마을들 있죠. 걔네들을 개발을 통해서 해체하고 구획 정리를 반듯하게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구획 정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슈퍼블록들을 모아타위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지금 계속 재개발을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다 잘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비사업 초반에 해당 구역의 사업성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한. 그래서 이번 시간에 2040 계획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